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학교에서 일주일 봤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올 텐데요. 오기 전까지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잘 숙지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유전 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오늘부터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실 이 생명과학 전체 중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원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어려울까?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재미있게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135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오른쪽부터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 135페이지부터 쭉 나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요, 그 전에 사람의 유전 연구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들을 사실 살펴볼 건데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은요, 사람의 유전 현상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연구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줄 텐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 이제부터 이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이런 뜻이구나 알고 가시면 더 좋기 때문에 용어를 여러분 오늘 배우는 거 잘 숙지하세요. 자, 첫 번째, 형질과 대립 형질이 있는데요. 형질은 뭐냐면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결정되는 생물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대립 형질은 뭐냐면, 자, 어떤 형질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 형질의 변이. 이 변이가 뭐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완두콩의 모양, 그 다음에 여기 꽃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얘는 둥글고 주름지는 이 씨의 모양이 형질이에요. 형질. 그러면 대립 형질은 뭐냐? 씨의 모양이 둥글다, 그 다음에 주름지다. 얘가 이제 대립 형질로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보니까 뭐가 달라? 맞아, 보니까 색깔이 다르죠? 씨의 색깔, 이게 형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립 형질은 뭐냐면 이 씨의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완두콩에는 노란색과 녹색, 이게 대립 형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꽃인데, 완두콩 꽃. 자, 지금 뭐가 다르죠? 색. 그래서 꽃의 색, 얘가 이제 형질이라면 대립 형질은 자, 보라색과 흰색, 이게 대립 형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형질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이게 대립 형질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용어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자, 유전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자, 유전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사람의 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하고 있죠? 혹은 모든 이제 생물의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요. 이중나선으로 DNA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DNA 중에서 특별한 정보,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자, 이 유전자는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알 것 같아. 자, 대립 유전자는 뭐냐면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얘의 변이. 얘를 우리 알파벳으로 간단하게 쓸 건데 얘를 또 한번 들어볼게. 자, 조금 아까 봤던 C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DNA 중에 C 모양의 유전자가 있어요. 대립 유전자 어떻게 쓰냐면 간단하게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이 알파벳은 A인지 B인지 C인지 어떻게 정하나요? 니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니네 마음대로야. 근데 이제 이 C 모양은 보통 아까 얘기했죠? 둥글다, 주름지다 하기 때문에 둥글다, 라운드라고 해서 보통 R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C색 유전자가 있어요. 자, 얘 대립 유전자 아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완두콩의 C의 색깔,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했는데요. 이 유전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란색은 옐로우 라고 해서 Y가 앞에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란색을 Y로 표현하고요. 녹색은 스몰 y 이렇게 그냥 대문자와 소문자 알파벳으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자, 꽃색 유전자. 선생님 저 A로 하고 싶어요. A로 하셔도 돼요. 자, 내가 보라색을 라지 A, 그다음에 흰색은 스몰 A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파벳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유전자, 대립 유전자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동형 접합성, 이형 접합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형이 뭐야? 같을 동. 이는 다를 리.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내가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두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을 경우에 동형 접합성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 예를 한번 또 들어줄게요. 자, 이번에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두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 다를 이 해서 이형 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라지알, 라지알. 선생님, 그런데 라지알이 왜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써야 하나요? 스모랄, 스모랄. 왜 이렇게 항상 두 개를 써야 할까요? 왜? 나는 이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해서 나는요 항상 쌍을 이루고 있어요. 뭐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 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어서요. 유전자도 늘 쌍으로 쓰셔야 합니다. 아빠한테서 받은 거, 엄마한테서 받은 거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자, 이를 보니까 라지알, 라지알. 아빠가 나한테 라지알이라는 유전자를 줬는데 엄마도 나한테 라지알이라는 유전자를 줬어요. 두 개가 같네? 그럼 얘 뭐야? 같을 동, 동형 접합성. 자, 아빠가 나한테 스모랄, 엄마도 스모랄 줬어요. 같네? 동형 접합성. 자, 어떤 경우에 이형 접합성이냐면요.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예요. 미안. 자, 이렇게 아빠가 나한테 라지알을 줬는데, 엄마는 나한테 스모랄을 준 경우, 다른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줬어. 이런 게 이형 접합성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이번에는 콩의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빠가 나한테 노란색, 노란색 이런 유전자. 엄마도 노란색.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를 줬어. 얘 뭐야? 동형 접합성. 그 다음에 스몰 y, 스몰 i. 같네? 동형 접합성. 하나는 아빠는 라지 Y, 엄마는 스몰 Y 이런 유전자, 다른 대립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형 접합성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꽃 색깔도 아까 이제 아빠가 라지 A, 엄마가 라지 A 이렇게 같은 유전자가 있으면 동형, 다르면 이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어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성, 열성 이런 용어가 이제 등장해요. 우성, 열성을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중학교 때, 그죠? 자, 우성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우성은 선생님은 왠지 좋은 거고요. 열성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요. 자, 우성은 이형 접합인 개체가 있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다시 얘기하면 발현되는 대립 유전자 혹은 대립 형질을 우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꼭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또 할 텐데요. 손가락이 5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이 혹은 6개나 더 많은 거를 다지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손가락이 5개인 사람과, 형질과 손가락이 5개 이상인 형질, 다지증 형질 중에 누가 우성일까? 하면 사람들이, 우성, 손가락이 5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지증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드러나는 대립 유전자의 형질이고요. 좋고 나쁨 혹은 수가 많고 적음의 뜻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형 접합성. 아까 이형 접합성이 뭐였어? 엄마, 아빠 2개 다른 대립 유전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발현되지 않으면 얘를 열성이라고 불러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둥근 콩, 그 다음에 주름진 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내가 콩의 대립 유전자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죠. 얘는 아빠가 주고 얘는 엄마가 줬어. 자, 내가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쓰면 얘는 동형 접합이잖아. 이럴 때는 그냥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혹은 스모랄, 스모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주름 졌어. 자, 그런데 이 콩처럼 선생님
나는요 대립유전자가 라지 R, 스몰 R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라지 R, 엄마가 나한테 스몰 R 줬어요. 그러면 나의 표현되는 형, 이게 뭐냐면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콩은요 둥근 거로 표현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라지 R 둥근 게 우성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름진 거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 드러나지 않아서 열성,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엔 아까 이 콩의 색깔로 얘기했었어요. 자, 노란 콩, 초록색 콩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내가 살펴봤더니 이형 접합성일 때 다시 얘기하면 엄마가 라지 Y, 아빠가 스몰 Y 줘서 이렇게 다른 유전자를 가진 대립유전자일 때 얘는 무슨 색을 가지고 있을까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형 접합성일 때 노란색이 드러나. 그러면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 누가 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드러나는 형질. 그래서 노란색이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꽃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 A, 스몰 A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드러나는 꽃의 색깔 보라색인데요. 이 보라색을 그래서 우성, 흰색은 열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표현형과 유전자형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자손의 표현형은 뭘까? 자손의 유전자형은 뭐니? 이런 문제도 많이 등장할 건데요. 이 두 용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표현형은 뭐냐면 실제로 표현되는, 다시 얘기하면 유전자의 발현으로 드러나는 생물의 특성이고요. 유전자형은 뭐냐면 아까 대립 유전자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그 알파벳,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쓰는 거를 유전자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예를 들고 있는 이 콩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표현형 한번 보세요. 얘는 드러나는 형질이 뭐냐면 둥근 모양, 주름질 모양 해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어? 둥글다, 주름지다.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야. 그럼 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자 했어요. 얘는 아까 어떻게 썼어? 얘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유전자형 라지 R, 라지 R 혹은 스몰 R, 스몰 R 이런 거로 이제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 보면 언제 대문자를 쓰고 언제 소문자를 쓰나요? 우리가 보통 우성 형질을요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 형질을 소문자로 표현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둥글고 주름지다 얘는 표현형이고요. 유전자형은 뭐라고 쓰냐면 우리 항상 그러니까 한 쌍 두 개씩 가지고 있다고 했지? 왜?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받으니까. 그래서 둥근 표현형을 가진 콩은요 유전자형을 두 개 가지게 돼요. 두 개? 선생님 왜요? 라지 R은요 둥근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라지 R이라고 썼는데요. 얘는 하나만 있어도 밖으로 드러나는 우성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밖으로 둥근 모양이 드러나요. 물론 두 개 있어도 둥근 거죠. 하지만 이형 접합일 때 둥근 게 드러나서 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지만 표현형은 둥글다라고 써요. 자, 그러면 주름진 이 콩은 어떻게 써요? 콩은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어. 뭐냐면 선생님 둥근 표현형을 가진 이런 콩은요 얘가 유전자형이 라지 R인지 라지 R인지 라지 R, 스몰 R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맞아. 열성만 가지고 있는 열성 동형 접합일 때 이 표현형은 하나죠. 그래서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 유전자형은요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때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자, 얘는요 콩이 뭐가 달라 지금? 맞아, 콩의 색깔이 달랐지. 표현형은 뭐겠어 그러면? 얘는요 노란색이고요. 얘는 녹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표현되는 드러나는 형질 노란 콩, 녹색 콩. 그럼 얘 유전자형은 어떻게 쓰냐? 선생님 아까 노란색은요 우리가 라지 Y라고 썼거든요. 라지 Y. 자, 이렇게 쓸 겁니다. 네. 미안해. 자, 라지 Y.
자, 혹은 스몰 y 이렇게 쓸 건데요. 얘가 마음대로 막 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얘의 유전자형을 한번 살펴볼게. 잘 봐. 노란색으로 드러나는데 실제로 유전자형은요 하나만 아니고 두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라지 Y도 노란색, 그다음에 라지 Y, 스몰 Y도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밖으로 드러나. 그래서 노란색의 표현형을 가진 완두콩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녹색으로 표현되는 거는요. 녹색은 아까 열성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성. 다 스몰 y, 스몰 i 써야지만 녹색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꽃의 색깔도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 맞춰보세요. 자, 지금 완두콩의 꽃의 색깔. 그럼 표현형은 뭐라고 하겠어? 드러나는 거. 지금 보이는 거 뭐야? 보라색 꽃. 그죠? 보라색, 흰색. 이게 표현형이에요. 꽃의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쓸까? 자, 우리 흰색은 열성, 보라색은 우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밑에 여러분이 한번 써봐.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지 A 혹은 라지 A, 스몰 A도 드러나는 거는 보라색으로 드러나고요. 스몰 A는 흰색이다. 이렇게 표현형과 유전자형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이 유전 연구를 했던 여러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요 사람의 유전 정보도 다 알려졌어요. 우리 게름 프로젝트 이후로 내 유전 정보, 유전자 배열도 다 밝혀졌는데요. 처음에 유전 연구 대상을 유전 연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 이 식물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 식물 뭔지 아세요? 여기 꽃이 있는데. 여기 꼬투리도 있는데. 맞아. 조금 아까 얘기했던 완두콩입니다. 자, 완두콩. 자, 완두콩으로 실험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요, 이제 성당에 수사로 계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신부님이라고 하면 더 쉬우려나요? 자, 그래서 성당 뒷마당에다가 완두를 심어서 이 유전 연구를 했던 분이십니다. 자, 이 멘델의 유전 법칙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이 유전학에서요, 이 멘델의 멘델 이 법칙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멘델 이전과 멘델 이후로 나눠요. 유전학을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요. 불과 150년 전부터 이제 유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니까요. 지금 15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게 바로 이 유전학이 되겠어요. 자, 이 멘델은요, 처음에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하는데요. 자, 지금 둥근 모양의 완두콩, 그 다음에 아까 주름진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 둥근 모양과 주름진 완두콩을 교배해서 심었어요. 근데 이 전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유전 현상을 아빠와 엄마한테서 봤는데 섞인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면 아빠가 빨간색 형질, 자, 엄마가 흰색 형질 주면 나는 분홍색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혼합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둥근 콩하고 주름진 콩하고 만약 교배했어. 그러면 이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간 형태가 이제 자손한테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요. 멘델이 실험을 했더니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했더니 모든 콩이 둥근 모양만 나왔어요. 주름진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 자, 그래서 어디 갔는지 그때 몰랐죠? 자, 나온 콩,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해서 모두 둥근 콩이 나왔는데 1세대 둥근 콩을 또 서로 교배해서 나온 2세대 콩을 살펴봤더니 둥근 콩끼리 교배했는데 2세대는 주름진 게 다시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이 멘델은요, 엄마 아빠한테 섞여서 혼합돼서 자손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유전 인자가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줘서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름진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숨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현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성열성의 개념을 이 멘델이 완두콩의 실험으로 알아낸 거죠.
자, 이 이후에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요 유전 실험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누구야? 파리 같죠? 그죠? 파리 중에서 초파리, 아주 작은 노랑 초파리인데요. 자, 이 노랑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했던 과학자도 있어요. 자, 토마스 헌트 모건. 우리가 보통 모건만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자, 이 과학자는요,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초파리 여러분, 여름에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에도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가 과일 껍질을 이렇게 놓으면 초파리들이 몰려드는데요. 여러분, 이 초파리를 확대해서 보면요, 확대해서 본 적 있니? 날개 모양이라든지 눈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 모건은요, 이 초파리를 막 이렇게 교배해서 실험하던 중에 자, 빨간색 눈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초파리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 선생님이 엄청 설명해주고 싶은데 다시 돌아오면 초파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그래서 흰 눈의 초파리가 수컷밖에 없네, 암컷은 왜 안 나타나지? 해서 성염색체에 또 연구를 했던 분이시죠. 자, 그 이후에 꼬마선충이라든지 애기장대라든지 생쥐를 가지고 여러 유전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얘기했던 완두콩이나 초파리나 이런 생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뭐냐면 유전 연구의 대상이 됐던 이런 생물들은요, 우선 세대 기간이 아주 짧아요. 세대 기간이 짧은 게 뭐야? 자, 어떤 생물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생물이 자손을 낳을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럼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 세대 기간이? 사람은 이제 보통 요즘에 30년, 35년 정도 되죠.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태어나서 다음 자손까지 낳을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요 엄청 짧아요. 자, 아까 초파리의 경우는요 1년에 몇 번씩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세대를 한 번에 짧은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또한 한 번에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완두콩 내가 이렇게 심어서 많이 한 번 걷어들였는데 막 9천 완두콩 세 보면 뭐 9,000개, 뭐 12,000개,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초파리도 아주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 번에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다. 자, 또 하나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해봐야지 교배. 혹은 보라색 꽃과 흰색을 교배해봐야지 교배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르는데 공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초파리도 엄청 조그마잖아, 그죠? 공간과 비용이 아주 적게 들고요. 완두콩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 유전 연구 대상이 이렇구나 라고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고, 자,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운다고 했죠?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잖아. 그러면 사람의 유전도 어떤 연구를 진행할 텐데요. 사람의 유전은요 이렇게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왜일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아까 그 초파리나 완두콩과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 기간이 길어요. 한 30년, 35년 되잖아. 그럼 내가 만약 과학자야. 너네 집안을 연구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손 나올 때까지 내가 30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이 긴 시간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여러 세대를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자,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자, 지금은 1명 혹은 2명, 혹은 3, 4명까지 낳는 가정도 있지만 내가 낳는 자손의 수가 적어서요 통계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해요. 너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네? 자, 너는 생머리네? 너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교배해서 자손을 얻는다. 이게 불가능하잖아, 사람은.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연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연구하냐?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가계도 분석이에요. 가계도 이게 뭘까? 자, 어떤 가족의 그런 특성을요 그림으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가계도는요 어떤 대립 형질이 뚜렷할 때 우리가 이 가계도 분석으로 많이 해요.
자, 뭐 혈액형이라든지 혹은 뭐 귓볼의 모양이라든지 손가락의 수라든지 이런 뚜렷한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 가계도 분석으로 많이 분석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이 가계도 분석으로 여러 이제 미래의 우리의 자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론하게 될 거예요. 좀 이따가 선생님하고 이 가계도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또 하나는 쌍둥이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 쌍둥이 하니까 떠오르는 친구들 있죠? 우리 2학년에도 쌍둥이들이 있어요. 자, 이 쌍둥이에 사실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쌍둥이 하면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 그죠? 선생님, 제 친구는요, 쌍둥이인데 남자, 여자 이렇게 쌍둥이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쌍둥이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란성 쌍둥이와 그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이 뭘까? 1, 2잖아. 그죠? 이 란은요, 수정란 할 때 란자예요. 수정란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만나서 수정란 하나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가 동일해요. 동일. 유전자가 똑같아. 자, 그래서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성별도 똑같죠? 자, 이 일란성 연구를 통하면요,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연구할 수 있어요. 얘네 둘이 유전자가 똑같지만 나중에 보면 키도 달라져 있고 얼굴 모양도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이 비만 정도도 달라져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유전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 일란성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란성은 뭐냐면 수정란이 두 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원래 이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난소에서 하나씩 난자가 나와서 이제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달에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어. 그러면 정자가 각각 수정을 해서요, 수정란이 두 개가 되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따로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성별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만약에 남녀 쌍둥이가 있다 하면 얘는 100% 이란성이겠죠. 그죠? 자, 이란성 쌍둥이 연구,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 유전자 연구라고 있는데요. 이 집단 유전학 연구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계도 분석은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단 유전학은요, 이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어떤 집단의 유전자 빈도를 조사하는 게 바로 이 집단 유전학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세포 및 분자생물학 연구는요, 사람의 염색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염기 서열의 분석 이런 이제 최신으로 갈수록 이 이제 분자생물학 연구를 활용하고 있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요,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제 한 집안의 구성원을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내요. 네모, 동그라미.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네모는 보통,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 여자로 표현하고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선을 그어요. 이거 뭐야? 결혼했다는 뜻이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밑으로 또 뭔가 생겨. 그래서, 아래로 생긴다는 거는요, 부모와 자손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네모는 뭐야? 아빠, 엄마, 결혼해서 자, 밑으로 자손, 딸과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가계도가 이건데 보통은 나오지 않지만 참고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엄마, 아빠. 여기서 우리가 네모, 각지게 그리면 보통 자손이고요. 쌍둥이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곳에서 나눠진 만약에 여자. 얘는요, 일란성 쌍둥이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바로 사선을 내리면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쌍둥이는 보통 우리 가계도 분석에서 많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각진 자손만 많이 나오니까요. 자손과 부모 이 가계도 익숙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색칠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특정 현실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가계도 분석을 살짝 맛보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자, 얘는 뭐냐면요. 귓불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거울을 보세요. 거울. 내 귓불. 귓불이 만약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형.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부착되어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완전 여기 뭐라 그러죠? 부착돼 있으면 부착형이라고 불러요. 쉽죠? 분리돼 있냐? 부착돼 있냐? 이런 형인데요. 자, 이 분리형 부착형을 가지고 어떤 가계도를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 여자라고 했고요. 지금 색깔 칠해진 거는 부착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이 단어를 배우고 나서 어떤 가계도가 나왔을 때는 우선 얘가 성염색체에 있냐 상염색체에 있냐를 봐야 되지만 거기까지 안 배웠으니까 얘가 이제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유전자형을 써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분리형, 부착형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표현형이지. 맞아, 표현형. 얘는 그냥 표현되는 형질이잖아. 근데 나는 가계도 분석할 때는 표현형을 여기다가 여기 색칠로 이제 표현해놨지만 나는 유전자형을 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유전자형을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봅시다. 선생님 분리형 유전자를 뭐라고 써요? 부착형은 뭐라고 써요? 니네 마음이야. 선생님은 무슨 알파벳을 쓸까? 나는 A라고 쓰겠어요. A. 그래서 라지 A나 스몰 A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대립 형질이 뚜렷한 유전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성은요, 이형접합일 때 드러난다고 했고 열성은 숨어 있다고 했어. 자, 보세요. 1번과 2번. 아빠와 엄마가 결혼했어요. 분리형 남자와 분리형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손한테 부착형이 나타났어. 엉엉엉엉. 우리 엄마는 둘 다 엄마 아빠는 분리형인데 저는 부착형이에요. 주워 왔나 봐요. 하면 안 돼. 왜 안 돼? 엄마 아빠한테서 나타나지 않던 게 나한테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내가 유전자 누가 줬어? 엄마 아빠한테. 하지만 얘가 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열성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가지고 있지 않던 게 태어났어. 자, 얘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팁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요. 숨어 있던 인자가 둘 다 드러났어요. 얘를 열성이야. 다시 얘기하면 부착형은 여기서 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전자형은 이렇게 쓸 겁니다. 우성은 보통 대문자, 그다음에 열성은 보통 소문자로 써요. 그럼 얘를 뭐 어떻게 쓰냐면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줬는데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스몰 a 나한테 다 부착형을 줬기 때문에 저는 부착형으로 드러나요. 이렇게 쓸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이거 다 생략할 거예요. 상동염색체 표시 다 생략하고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만 쓸 거냐면 스몰 a 이렇게 유전자형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몰 a 하나 누가 줬어? 아빠가요. 이 하나는 누가 줬어? 엄마가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나씩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없던 게 갑자기 짠 생긴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준 거야. 그런데 왜 아빠는 부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분리형으로 나타날까? 분리형이 우성이니까. 그래서 아빠는 우성 유전자인 분리형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도 하나 가지고 있겠죠. 엄마 아빠 둘 다 이형접합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유전자형 어떻게 쓸까? 얘도 부착형이니까 스몰 a. 자, 이 부착형은요 엄청 쉬워요. 스몰 a. 얘도 스몰 a야. 자,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더 추측하기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요. 스탑하시고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모든 사람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스탑하고 다 해봤어요? 해봤어.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해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1번 한번 볼 거예요. 1번. 선생님 1번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빠가 하나 줍니다. 근데 아빠가 라지 A. 자, 엄마가 라지 A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분리형 맞아.
아빠가 라지 A, 엄마가 스몰 a를 줄 수 있어요. 맞아. 자, 아빠가 스몰 a, 엄마가 라지 a 줄 수 있어요. 맞아. 자, 아빠가 스몰 a, 엄마가 스몰 a 이렇게 줄 수 있죠? 이렇게 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야? 얘는 분리형이 아니고 부착형이겠지. 표현되는 형질이. 그죠? 자, 그러면 아빠의 표현형은 분리형인데 유전자형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라지 A 혹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몰 a 라지 a도 어차피 라지 A 스몰 a랑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인지 모르겠어요. 몰라, 나도 몰라. 얘가 또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우선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이다. 자, 4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번. 선생님 4번도 그러면 엄마 아빠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라지 A 스몰 A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얘는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잖아. 그죠? 근데 자손한테 뭐가 나왔어? 스몰 A가 나왔잖아. 이 자손 스몰 A 하나 누가 준 거야? 아빠가. 하나 누가 준 거야? 엄마가. 그러면 엄마도 하나 가지고 있고 반드시 아빠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얘 아니지. 그죠? 얘 유전자형을 라지 A 스몰 A로 결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는요.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지만 분리형이잖아. 그러니까 드러나는 형질, 우성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지 A 스몰 A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4번은 어떻게 쓸까? 얘도 봐봐. 선생님, 스몰 A. 하나 누가 줬어? 아빠가. 하나 누가 줬어? 엄마가. 그래서 엄마도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겠죠. 얘도 결정. 자, 그러면 여기. 요 아들의 유전자형은 무엇일까? 한번 보세요.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가 결혼했어요. 근데 얘는 유전자형이 맞아. 라지 A일 수도 있고 혹은 라지 A 스몰 A를 받아서 이형접합이지만 우성이 드러나는 분리형일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도 분석을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다 보면 재밌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유전이 제일 재밌었어. 여러분도 추측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다음 시간부터 배울 사람의 유전, 상염색체를 통한 유전, 성염색체를 통한 유전, 또한 하나의 대립유전자가 결정하는 단일 유전, 다인자 유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가장 기본되는 용어와 그다음에 가계도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콩도 아니고 초파리도 아니고 나에 대한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고 또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힘내서 유전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